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3일 장 마감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3일 연속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스윙맨 구독자분들도 요즘에 시장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연속 내리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지난번 공매도 재개로 인한 이런 저점이 이탈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공포감들에 좀 많이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5시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도 조금 좀 부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뭐 미증시가 한번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내일 아침장까지는 그래도 부담감을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뭐 시장의 저점이 어디서 터닝 포인트가 나올까요? 이거는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셀트리온 뭐 등등 대장주들이 많이 힘이 빠지면서 오늘은 뭐 그동안 잘 나갔었던 뭐 원자재 철강주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밀리면서 하락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을 대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약간 좀 소극적인 자세 혹은 뭐 이제 뭐 추매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뭐 이제 뭐 적극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좀 뭐 비중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조금 좀 고려를 하면서 시장의 눈치를 좀 먼저 보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을 차트와 기술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으나 과거 이제 우리 증시의 지금 특징이 올라갈 때보다 이제 급락의 분위기를 탔을 때는 뭐 굉장히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움직임을 또 보았을 때 항상 뭐 이제 지지에 대한 이런 희망 고문들을 좀 한 번씩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탈을 하면서 이제 투매들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심리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한번 깨트린 다음에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바닥을 잡아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과거의 패턴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지난번 1월, 2월, 3월 시장이 좀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 안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뭐 지난 기술적인 심리적인 지지 구간들을 이탈시킨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져서 지금 뭐 전 저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120일 기준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간당간당하게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제 좀 심리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정확하게 오늘은 좀 지지가 나왔는데 뭐 과거의 패턴을 좀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흔드는 구간과 공포감을 한번 좀 만들어 놓은 이후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좀 받으면서 저가의 좀 메인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근데 뭐 지금은 뭐 종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시장의 방향성과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 요거에 대한 예측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쪽에서 결정을 지어주지 않는다 하면은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멘트가 좀 빨리 나오지 않고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좀 뭐 아니야 우리는 계속 뭐 경기 부양책 쪽에 방향을 실을 거야 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테이퍼링의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금리 인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보다는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뭐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뭐 거기서 이제 멘트를 좀 빨리 뱉어준 다음에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뭐 여름 시즌에는 좀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바꾸는 거에 대한 멘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시기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또 올라가다가도 급락 나올 때는 쭉쭉쭉쭉 밀리고 그 다음에 야금야금 올리다가도 급락 나올 때는 쭉쭉쭉쭉 밀리고 이런 시장들을 계속해서 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시장의 우려감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의 시장의 특징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감 어쩔 수 없이 좀 안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좀 비슷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시장 대비 좀 이슈가 좋은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재료가 아니면 확실하다던가 아니면 분위기가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섞어가지고 뭐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한다던가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은 방향이 좀 공격적으로 돌려진다던가 더 좋은 분위기가 나왔을 때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제가 영상에 좀 남기고 싶은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낙폭을 보이고 있죠. 시장 대비 분위기가 좋은 관심 테마 아니면 관심 종목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두 개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여행주랑 항공주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몇 달 전부터 미증시에서는 부각이 좀 많이 됐었어요. 뭐 항공주 쪽이라던가 뭐 관광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없지만 미국에는 이제 뭐 카니발 이런 것처럼 크루즈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이제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백신을 이제 투여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억눌려 있었던 그런 좀 심리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소비 심리 이런 부분들이 여행의 급증 그런 부분들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사실 뭐 지금 항공주들이라던가 여행주들은 2020년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완전 개판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면서 요즘에는 뭐 작년에 실적은 굉장히 좀 나쁘게 나왔지만 오히려 좀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뭐 지금 노인분들 아니면 이제 뭐 주요 임무를 맡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백신 투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좀 이쪽 모멘텀에 더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코로나의 백신 접종 시작, 국내라고 쓰는 게 맞겠죠? 이런 거에다가 아니면 이제 뭐 백신을 맞은 입국자에 대해서 의무 격리가 해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뭐 해외 각국에서는 여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백신 여권이라고 해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들의 이제 좀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이제 의무 격리 기간들이 있었는데 5월 5일로 기억을 해요. 어린이날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돼서 오히려 이제 여행주와 항공주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 아니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도 그런데요, 너무 이제 코로나 기간이 오래되고 막 밖에 사람들도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그런 심리들이 많이 좀 분노가 쌓여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고 백신을 또 투여받게 되고 하면은 여행도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늘 같은, 그러니까 최근에 연속으로 급락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연속적으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절반도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또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기술주들이라든가 일반적인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추세가 막 제대로 돼 있는 애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꿋꿋하게 좋은 자리와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행주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레드캡 투어,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아니면 노랑풍선, 그 다음에 뭐 땡땡 투어 붙어있는 하나 투어라든가 모두 투어,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들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대표적인데 그건 약간 뒤쪽에다가 쓸게요. 티웨이 항공 혹은 제주항공 아니면 진에어,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분위기가 요즘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금 어떤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 레드캡 투어부터 볼까요?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고점 랠리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 렌트카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결과치가 나오고 하면서 다른 뭐 노랑풍선이라던가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먼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임 폭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수급표를 보시면은 요거는 코스닥에서 날짜별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 쪽에서 총 포지션이 어떻게 나왔느냐인데, 개인만 요즘에 뭐 겁나게 사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시퍼렇게 좀 나오고 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는
거래량은 뭐 10며칠 동안 이 거래를 빼고는 계속 내리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의외로 이제 레드캡 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게 보면은 기관 쪽의 수급과 외국인 쪽의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노랑풍선 이런 종목은 일단은 뭐 수급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위쪽으로 좀 찌르는 구간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여행주들보다도 항공주들 쪽의 수급 현황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인 대한항공은 요즘에 연기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얘기가 많았었던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뭐 차트에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이제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다 써놨었던 TA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반응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애들 순서대로 이제 적어봤거든요. TA항공은 오늘 장중에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6%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순매수, 개인 쪽에 이제 테마가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묵직한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진에어 같은 경우도 연기금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 쪽에서는 약간 매도가 나갔지만 개인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계속 손바뀜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요거의 이제 그 추세에 대한 좀 지속성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뭐 제주항공 쪽에서도 기관계 연기금의 매수 물량들이 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가항공주 쪽에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요즘에 시장이 분위기가 빠지는 것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시장에다가 돈을 풀고 부양책 쪽보다는 이제 좀 돈을 좀 걷어들이는 뭐 금리 인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 왜? 아니면 코로나 때 이후로 경제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백신 투여되면서 사람들의 또 활동들과 소비들도 돌아오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늘 내가 보고 요거는 차트도 좋고 내용이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적어드렸던 종목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남북 경협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을 찍으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약간의 좀 힌트 아닌 요거는 볼만한 이슈가 있어요 라고 살짝 좀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이든의 새로운 대북 정책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이런 부분들.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뭐 어떻게 보면은 결국 얻어낸 건 없지만 나중에 막 둘이 만나기도 했었고 뭐 얘기도 많이 나눴었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진전이 일단 나오긴 했잖아요. 뭐 결과는 돌아오진 않았으나.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압박을 좀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처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됐던 일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 그리고 그런 뉴스 기사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 이제 입지를 좀 찔러봤다라는 뉴스들도 있었고, 북한에서 아직 반응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으나 잘 전달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외교를 약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뉴스들이 툭툭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5월 13일 오늘 나온 뉴스네요. 북한 백신의 거부 발언 논란.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니야, 거부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새로운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뭐 백신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좀 밝혀지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또 이제 시작이 되어서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 국면이 또 생기는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이 관련된 남북 경협주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반영이 많이 되고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주가 과거에 이제 언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가지고 김정은 만나고 막 이제 한 땅도 막 넘어가보고 막 둘이 막 허그도 하고 막 악수하고 그랬을 때 이제 엄청난 절정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통일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러면서 남북 경협주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러시아로 이어버리는 철도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북한에서 이제 뭐 광물자원을 이제 캘 수 있잖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그동안에 북한한테 이제 막 곡물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농업 관련된 종목 테마라던가,
아니면 뭐 금강산 관광 이런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개성공단이 지금 이제 중단되어 있는데 뭐 재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서 뭐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제로 막 그 비핵화가 추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 핵 폐기물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비핵화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협주들을 다 나열을 해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좀 대표적인 몇 개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엔 첫 번째로 철도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나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은 북한을 뚫고 지나가는 대북 러시아 이런 철도를 좀 깔아야 된다 얘기들이 나와서 철도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이 났을 때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최근에는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이 움직임이 좀 거칠게 나왔죠. 없었던 거래량이 한 방 터지면서 데아티아이가 장중에 한 15%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번 빠지고 밀리고 그 대신에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들이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그 데아티아이가 과거에 이제 남북경협주가 잘 나갔을 때 굉장히 화려했던 경력 이후에 오랜만에 또 바닥에서 힘을 좀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아티아이의 주봉 상태도 바닥에서 이제 장기평선들을 뚫고 올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월봉상에서도 아래쪽에 갇혀 있다가 올라오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서 뭐 기술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줘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아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라던가 현대로템 앞에다가 푸른 기술을 먼저 쓸게요. 푸른 기술 이런 것도 철도 관련된 테마로 편입이 좀 되어 있죠. 오늘은 좀 밀렸고 데아티아이가 올라가는 날 같이 좀 반응을 했습니다. 요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거꾸라지고 있는데 오히려 역행하면서 위쪽을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훌륭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오에이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루미늄 이슈를 통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약간 남북 경협주에서 좀 바람을 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에서는 제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농업 관련된 종목은 지난번 곡물 이슈를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농, 조비, 아시아 종묘 한 요 정도면은 좋은 것 같아요. 뭐 경농 조비는 요즘에 차트가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곡물값 상승, 밀가루값 아니면 뭐 옥수수, 대두 막 이런 거의 상승률이 좀 나오면서 비료 그 다음에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얘네들도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좀 타고 있기 때문에 경협의 이슈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그림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관광이라던가 뭐 금강산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난티 그 다음에 뭐 일신석재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일신석재도 요즘에 분위기가 괜찮아요. 분위기가 좋고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힘을 계속해서 못 주고 있다가 돌파가 나오니까 방향성과 거래량이 좀 세졌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은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여파가 조금 좀 이어졌었고 바닥을 또 다시 잡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구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개성공단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북 송전주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재룡전기 뭐 아니면은 뭐 재룡산업 아니면은 뭐 광명전기 선도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동전주를 막 벗어난 그런 너무 가벼운 종목이라서 약간 뭐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용솔루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1,000원대를 이제 막 돌파했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탄력이 붙으면은 좀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들도 좀 많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남북 경협주들이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아요. 근데 뭐 남북 경협주는 사실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연기금 아니면 뭐 외국인 물량들이 들어오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슈가 좋아지고 분위기를 한번 타면은 빵 하고 터지는,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막 개인 매수세들이 막 들어오면서 날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뭐 대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하고 차트와 자리가 좀 좋았을 때 뭐 음봉이라던가 아니면 좀 조용한 구간에서 선취해 놓고 뉴스가 터졌을 때 이제 거래량을 빵 터트리고 남들이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들 때 우리는 뭐 익절로 나가고 약간 이런 식의 전략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에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남북 경협주 플러스 그 다음에 여행과 그 다음에 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들은 뭐 대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LCL이라고 하나요? 좀 저가 항공 종목들이 좀 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시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또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다 손을 내려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역행해주고 있고 힘을 좀 잘 주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고 좋은 정보들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그 다음에 우리 또 항상 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시지만 파이팅 하시고요. 항상 또 시장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이 있고요. 항상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곡선이 있으면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승 곡선도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을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다 파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Bye.